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다시 한번 광장에서 만납시다. 이거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6시간 있으면 유교시간 시작인데 우리 학생들 잠도 들고 공부도 들어가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기 위한 우리 학생들의 열정에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고 노래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호부터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불법개헌 해제하라! 네, 헌법 1조 큰 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남아있으신 분들 전부 후레쉬 켜서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대 학생 시국선언 제안자 영문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왕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왕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누구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물가가 끊임없이 오릅니다. 청년 일자리의 질이 끊임없이 하락합니다. 청년들이 일터에서 죽고 길거리에서 죽고 군대에서 희생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야말로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이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청년의 힘이 만들어낼 변화를 믿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해준 수많은 외대생의 목소리를 믿으며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청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갑작스러운 뉴스 보고 달려왔습니다. 동국대학교 시국선언 준비하고 있는 사회학과 홍예린입니다. 앞서서 많은 학생분들이 발언해 주셔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동국대학교 시국선언을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112명의 학우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자신 있는 자리에서 시국선언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 투쟁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결국 윤석열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윤석열에게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러나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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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서 활동하는 양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계엄선포 군용헬기를 국회에 들이고 서울에 장갑차가 진입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은 등골이 휘어지는 이 정권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혜병 사망, 이 책임은 모두 윤석열에게 있는데 윤석열은 이 책임을 전부 회피해왔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고달파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국내 반정부 세력을 국가보안법 등을 휘두르면서 탄압해왔습니다. 20대들 사이에서 윤석열 지지율 6%밖에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전체에서도 70% 가까이가 윤석열이 임기보다 빨리 내려오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반대 집회도 매주 10만 명 이상 벌어져 왔습니다. 윤석열은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했지만 아직도 윤석열의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같이 행동합시다. 계엄 철폐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합시다. 노동자도 학생도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계엄 철폐! 계엄 철폐! 계엄 철폐! 계엄 철폐! 계엄 철폐!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뒤쪽으로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 버스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네, 계속해서 발언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청년 국어화를 막고자 진보적인 경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경제학 죽이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기 계엄 철폐라는 저 팻말이 보이는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인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 철폐라는 이 팻말을 보다니 제가 진짜 이게 뭐 꿈 같고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민생을 박한내고 경제를 박살낸 윤석열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해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 준엄한 심판의 장에 들어섰습니다. 빈곤인가 번영인가, 전쟁인가 평화인가, 독재인가 민주주의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함께 칠흑 같은 독재의 밤을 몰아내고 우리의 국민의 민주주의의 신세림을 함께 열어냅시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재명 대표실을 난입 체포 구금시도 확인. 군인가요? 군이 이재명 대표실 난입해서 체포 구금시도를 했다, 뭐 그런 거네요. 그럼 안 되죠. 경찰분들도 계시고 시민분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는 역사적인 밤입니다.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이며 벙커원교회 청소년부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 신앙의 고백의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저희 청년부 성도분이 저보다 1시간 반여 전에 비상계엄령 속보를 듣고 바로 오셨고, 저희 목사님께서 라이브를 트셔서 저는 그것을 듣다가 이렇게 바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외쳤던 구호 먼저 외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은 하면 퇴진하라 3번 외쳐주시고 투쟁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다음으로는, 예, 맞습니다. 윤석열을 하면 체포하라 3번 하고 투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다음으로는 김건희를 하면 특검하라 3번 외치고 투쟁 부탁드립니다. 김건희를! 마지막으로 불법 계엄하면 해제하라 3번 외치고 투쟁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계엄!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운동권 선배분들이 이룩하신 시절의 향수를 담고 있는 노래 한 소절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부르고 퇴장하겠습니다. 김광석의 타는 목마름으로 마지막 부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한 명의 민주 시민으로서 부르면 좋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빈차라고 다 내리고 갔다고요. 네, 차량이 빠지면서 조금 장소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용이 벌써 대통령실 넘어간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투쟁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발언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쪽에서부터 천천히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면서 고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예, 뒤에 계신 분들부터 뒤로 조금 물러나줘야지 앞에서부터 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대화 정비하면서 고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네, 대열 정리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힘차게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차 닥친 차입니다. 군사들 다 내리고 갔습니다. 저기 가는 차 닥친 차에 빈차. 네, 노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해가 뜨면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9시에 우리 광화문으로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 이쪽 국회를 지키면서 윤석열 퇴진, 윤석열 체포를 위한 국민들의 열기를 계속 모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부터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예, 다리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서 있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좀 가주시고요. 네, 천천히 갑자기 몰라시면 뒤에 분들이 좀 자리가 좁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앉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 뒤로 좀 물으면서 장소를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노래, 네, 모두가 하는 노래 아침 이슬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상황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입니다. 저희가 계엄령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을 때 국민의힘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계엄령 내란 문건이 사실임이 맞잖아요. 오늘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김용현 장관이 불법적으로 합참의장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육군참모총장 박한수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육군병력을 장악하여 속전속결로 이재명 대표와 야당 대표들을 일거에 제압하기 위함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은 현행범 체포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육군에 있는 군인들과 소통한 결과 비상소집령을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비상대기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내일 아침 시민들이 출근할 때까지 이곳 의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공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특전사 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떼고 불법으로 난입하여 의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발빠르게 야당 대표들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진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의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계엄령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불법적인 계엄사령관의 엄포입니다. 병력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고 시민들에게 언제라도 총뿌리를 겨눌 수 있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군 지휘관 여러분, 쿠데타에 내란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내란은 중대범죄입니다. 군 장성 지휘관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담화를 발표할 때 국회를 적으로 상정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기관입니다. 군인들이 난입하여 이재명 대표와 각 당 대표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현재 동원된 실국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제보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국방부 장관은 현재 남태령 수방사의 비원 벙커에서 군을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을 소나기에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도 비밀리에 계엄을 준비했기 때문에 경찰도 없습니다. 여러분, 김민석 최고수석이 얘기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관사의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 것을요. 이들은 밥을 같이 먹을 사이가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지휘관은 구태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병력을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고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구태타를 막은 적이 없고 구태타군에 가담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런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계엄 전문가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내란 범죄자입니다. 즉시 경찰청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체포하십시오. 여러분, 합수본부장 전두환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합수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되는 순간 경찰, 검찰, 법원을 국정원까지 모두 접수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은 이 계엄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헌법이 유린되었고 그들은 내란 범죄자입니다. 무엇을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위헌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되고 즉시 국회는 탄핵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거리로 나오십시오. 내란 범죄자가 탱크를 몰고 오기 전에 우리가 거리를 접수해야 됩니다. 마치 그들은 없는 적을 상정하여 본인의 반대 세력을 모두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자 헌법유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이 자리를 벗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현실인지 아닌지 영화의 한 장면인지 헷갈릴 무렵에 그들은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내란범들로부터 헌법을 지켜냅시다. 경찰 여러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불법적 명령을 따를 시에는 모두 범죄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불법 명령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명백한 친위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친위 구태타는 국민들이 지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이지 폭동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회를 지켜냅시다.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내란범을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문대생 남윤지입니다. 이 자리는 많은 걸 상징합니다. 제 아버지는 90년대에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제 아버지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학생운동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부조리를 보면 부하가 치밀어서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른 건 좌절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 학생운동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며 저도 결국 좌절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관악산을 올라가며 내려가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박종철 선배님의 기억을 이어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NS를 보고 얼었습니다. 계엄령 무슨 말이야, 저게 눈앞에 있는 게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역사책이 아니라 2024년의 지금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을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패를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군인들은 총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가 국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첫 단추 하나가 그런 힘을 지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후배를 따라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총을 보았지만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운동의 최전선에 나서서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운동은 필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입니다. 떨면서 도착했지만 시민 여러분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두려울 것 없구나. 국민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힘이 단합은 부조림을 내리치는 철대가 된다는 걸 몸소 느끼니 저는 부끄러움이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전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그리고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투쟁! 다시 한번 투쟁!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노동조합도 아니고 시민연대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진행 보셨던 분들은 지금 아침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분이라도 올라오셔서 질서 있게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은 아마도 해 뜰 때까지라도 무제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질서 있게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여의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이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가 짓밟힌다는 소식을 듣고 슬리퍼 바람으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춥지 않습니다. 이날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몸이 벅가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리한 사람 누구일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처사입니다. 그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역사를 억누르고 자유로운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를 담아하는 행위는
모두의 근간을 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재를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 세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자유와 권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행위는 그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부당함을 위해 미래를 위해 목소리 낼 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계엄령을 철회하고 민주주의를 다시금 국민의 손에 들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같이 보안철폐 독재 사도 윤석열을 체포하를 하겠습니다. 보안철폐! 보안철폐! 윤석열을! 윤석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기도 안산에서 온 시민 곽이섭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소주 마시고 있다가 해도 너무너무 해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뽑아주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그냥 제발 딴짓하지 말고 사고치지 말고 5년만 좀 보태주라, 5년만 좀 보태줘라 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뭐 나는 오늘 술 마시다가 정은이가 핵을 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창피하고 쪽팔리고 어이없는 날입니다. 4차 혁명시대, AI가 말을 대변하고 있는 시대, 세상에 이게 뭡니까? 나는 진짜 오늘 진짜 술이 닿겠습니다. 오늘 괜히 술값이 아깝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인 것입니다. 그 권력을 이임한 대통령은 마치 그 권력이 올 곳이 자기 것인 양 국민을 함부로 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우리 위대한 나의 대한민국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힘을 합쳐 주십시오. 다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강력하게 몰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다 한마음으로 노래 한 곡만 하고 저는 이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깨어있는 분은 아십니다. 제가 부르면 따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보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재학 중인 20대 학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네, 저희 열정만 뜨겁게 타오르지만 저 너무 추워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비극을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보수 정권 하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노동자가, 청년이, 여성이 죽었습니까? 윤석열을 체포한다 해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무서웠습니다. 나오기까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합시다. 아침 그리고 토요일에도 함께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애호싸고 있어 이거. 경찰들이 애호싸고 있다고. 클리니로 하는 건 시도합시다. 야, 경찰들이 애호싸고 있다. 경찰들이 애호싸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이나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뭔데? 오케이 갔다가 방식가 선생님하고 예배 치렀는데 애들이 멘트 안 하겠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네, 저기요. 아, 지금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경찰들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시민 여러분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폭력 경찰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폭력 경찰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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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평화 집회 폭력 경찰 평화 집회 폭력 경찰. 자, 대우는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노동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주시고요. 이쪽으로 집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 측을 따라가지 마시고 대응을 하지 마시고 다시 이 자리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차로로 집결해 주시고 소리나는 스피커 쪽으로 이어서 자유발언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 계시는데요. 추우니까 다시 바닥에 앉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 정문 쪽으로 소리나는 F 쪽으로 진행하듯 천막 쪽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 네. 여러분, 저는요 여의도에 거주하고 있는 66세입니다. 어제 밤에 계엄령 선포 뉴스 갑자기 들은 바람에 뛰쳐나왔는데, 이거 제가 처음 지금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국민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비수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지금 계엄령 선포를 내렸는데, 이것을 이번에 막지 않고 또다시 계엄령 선포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계엄령 선포할 때는 완전히 장악할 생각을 하고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 선포를 또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면 정치에 관심을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살 것이 빠득한데 정치에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서 살면서도 여의도 주민들의 80%는 국힘당입니다. 저는 원래 전라도예요. 우리 엄마부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인데, 저는 이 말을 지금 마이크 잡는 것도 처음인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가 다시 한번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도록 무조건 이거 막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 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라 앞으로 국민 앞에서는 국민 생각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을 하지만, 그 정보 모르는 할머니들은 이 사람 말을 정당하게 믿어요. 그리고 정보를 모르니까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분들만이라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들 전파를 해야 되고, 윤석열의 괴물이 얼굴이라는 것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거 정신 차리고 이번에 막지 않으면 계엄령 선포 또 한 번 내릴 때는 국민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게 편해요. 안전하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김민규 신유자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20살이 되는 해 자고 일어나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대의 시작을 윤석열과 함께 하게 된 게 여전히 억울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저 하나 온다고 바뀌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하더라도 냉소적이고 무력해지지 맙시다. 저는 앞으로도 국가에 의해, 권력에 의해 학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움직이겠습니다. 투쟁!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서 현재 제가 재학 중인 학교 학생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전두환,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까지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저는 혹시 지금이 80년대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5.18 민주화 운동 세대인 엄마, 아빠, 이모, 삼촌을 보면서 자랐고 그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민주정신을 해치는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이뤄냅시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불법 계엄 해제하라!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영종도에서 왔습니다. 바다 건너왔는데 차가 끊겨서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저녁 점호가 9시면 끝나고 10시면 취침을 해야 되는 군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10시에 잠을 자야 되는 경찰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겁이 나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저들이 이 자리에서 시민을 감시하고 시민을 억압하고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은 악의 편이다. 벽에라도 외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나섰을 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이길 때 불의한 자들과 악의 편에 선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이, 친일 역사를 쓴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승만을 추출했고 박정희를 쓰러뜨렸으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오랬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옥에 오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새끼처럼 그 모든 총합이 윤석열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저 불의한 악의 종합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를 하나로 통일합시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탄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윤석열을 구속하고 김건희를 구속하고 저 불의한 세력 국진당을 파산시키고 또 거기에 부역하는 조중동과 매국 언론들과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외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개혁을 위한 혁명가였습니다. 혁명이 피를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옳고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러지 못한 것을 원래 있어야 될 그 바른 자리로 돌려내는 행위가 혁명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목사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있으라! 혁명의 앞장서라! 현시에 눈 감고 있는 당신들은 악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의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재외동포 700만의 재외동포 분들이 계십니다. BTS에 열광하고 뉴진스에 열광했던 세계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진보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우리의 이런 행동을 보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저 자리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낼 때까지 함께 합시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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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핫식스 먹고 출근할 겁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의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리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청소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하고 난 대한민국을 뜨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처럼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되어야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청소년들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2-3시간 전까지만 해도 깻잎 전에 막걸리 먹다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다 못 먹었습니다. 깻잎전 맛있었는데 저에겐 맛있는 깻잎전, 여러분들께 맛있는 밥 한 끼, 따스한 이부자리에 못 들게 하는 사람 지금 누구입니까? 저는 사람은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채고 내려오는 그 뒷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외치는 여러분들 보면서 솔직하게 굳이라는 생각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저조차 윤석열은 굳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은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껏 내려오는 그 뒷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단국대학교 문과대학에서 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거 저희 회장이랑 학생회 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와서 이따 가면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나더라도 저희 회장 학생회 분들은 제가 잘못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건 용산에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는 거 저 학생회 분들을 비롯한 제가 책임지고 수많은 학생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껏 내려오는 그 뒷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보고자 합니다. 제가 외치면 마지막 말 3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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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크게 외치십시오.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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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연이어서 이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은 자리에서 지금 자유 발언대를 해주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50대 이제 초반에 들어서는데 20, 30대 청년들이 정치나 이날의 경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세상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 미래가 밝고 가슴이 먹먹하지만 이 청년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박근혜 정부 때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 시간 이후로 그 마음을 다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발언해 주시고, 자, 자유 발언대이기 때문에 어떤 눈치도 보지 마시고 소신 있게 나와 주셔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부탁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오신 국민분들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저를 찍으셔서 지금 빨리 여론하십시오. 공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은행고등학교에서 온 고등학교 1학년 이세현입니다. 저는 지금 기말고사 올 나왔습니다.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긴급 속보를 보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3만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시흥에서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진보십니까 보수십니까? 저는 미래의 정치인을 꿈꾸는 보수 지지자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짜발입니다. 짜발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는 처참히 도륙당했고 국회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계엄사포, 이러한 행보는 분명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짓밟는 내란 행위 수개죄입니다. 비상계엄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계엄으로 무마한 그러시니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무마하려는 그 계획은 그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촉발제로 여겨 민주주의를 수호해낼 것입니다. 고등학생 시험기간에 태클을 물고 회기를 지금 출동시켜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처참히 도둑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걸게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명태균 게이트 의혹 빨리 해소하고 김여사 건부터 처리하고 그것만이 않을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한 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애국민주투사입니다. 여기 걸게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러찬 목소리와 늠름한 용기가 우리 국민들의 개헌군을 향한 좋은 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우리 몸을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의 민주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빛끓는 척춘 빛끓는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 욕구가 더 뜨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모두 걸게하시고 국회로 오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1학년인데 짱따 죽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법치입니까? 오늘 민주주의는 처참히 죽었습니다. 유린당했단 말입니다. 그 유린당한 그 민주주의의 무덤은 용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국회는 그런 준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병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모두 걸게하시고 모두 올바른 대한민국 모두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 저보다 어린 학생 대학생분들 청장년분들 노년분들 모두 걸게하시고 모두 특히 어린 사람들 정치에 관심 좀 가지세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맨날 저 싸우고 민생은 생각도 안 해요. 맨날 윤석열은 뭐합니까?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방탄에 급급합니다. 빨리 명태균 의혹 빨리 해소하고 빨리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하고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사퇴하십시오. 뭐 박정희는 경제라도 잘했지 이 사람은 경제도 망쳐놓으면서 뭐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해제하고 이 사람 내란 수백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모두 걸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복지를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한 고등학생, 시흥은행 고등학교에서 온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 제일 잘하네. 와.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소식을 듣고 목감기에도 달려 나왔습니다. 계엄령이 어떻게 21세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어떻게 계엄령을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창피하십시오. 청년들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운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고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계엄령을 철폐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초구 음현동에서 온 최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까지 마이크 들고 뭐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닌데 뒤에서 있다가 보니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예, 제 인생 이런 일은 처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 미친 자가 이 추운 한겨울 밖에 나와서 떨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보통 사람들이 이 추운 날에 나와서 떨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전에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거죠. 그때 밖에 나가서 촛불 들고 그랬을 땐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운 날에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다시 국민이 매일 떨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위에 돌아보십시오. 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저는 자식이 없지만 여러분들 세대 이후의 세대들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걸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다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제 가족들 중에서도 윤석열 찍은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 있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예,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이런 추운 날에 와서 떨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경찰들 여기 뭐 끌려와가지고 가라니까 온 군대, 계엄 군대 유리창 깨고 진입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거를 매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현행 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거기를 찍어서 잘못된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함량 미달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 여기 모두 계신 경찰들, 예, 우리의 다 형제고 아들이고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이런 발언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차 막히는데 지금까지 서초에서 오느라고 할 때 저쪽에 차 비켜주더라고요. 그들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악용하고 있는 나쁜 놈들, 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예,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분들이 기다려가지고. 예. 똑같은 유튜버들 씨발 것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새치기를 해서 다름이 아니라 경찰이 저희 삼거리 있는 쪽을 가운데를 뚫어서 저희 집회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지만 저쪽이 뚫리면 차가 다녀서 저희가 모일 공간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분산돼서 거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밤새면서 이 자리 지켜서 내일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똑같은 유튜버들 어느 주말 4시 반에 방송에서 발표해야 저는 아들과 같이 온 아버지 정재현입니다. 아들 올라와. 저는 다른 할 말이 없고, 나라에 이렇게 무례하게 참 총불을 들고 나라에 겁없이 진짜 대드는 사람이 진짜 참 부럽다고 생각해야 될지 상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진짜로 너무합니다. 나라의 병원을 짓기보다는 있는 병원을 지키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를 옮기는 것보단 청와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청와대 좋은데 그 좋은 걸 놔두고 용산을 옮기는 진짜 그런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 이 국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몇백억 몇천억, 국민들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참 진짜 너무 진짜 개새끼네요. 야, 진짜 내가 말을 못해서 아들한테 넘길게요. 아들 한마디 해라. 저희 가족이 솔직히 아버지가 지금 파킨슨병이고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앞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서 올라오신 거거든요. 우리 다들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다 같이 살려고 노력합시다. 윤석열 퇴진하라! 퇴진하라! 왜 욕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들어가니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가 욕하는데 여기 아저씨가 찍는 거야. 욕하는 거야. 여기 들어간다고 조용히 하시라고. 왜? 선생님, 당신 유튜버야? 선생님들. 아 유튜버야? 당신이? 선생님들 당신 유튜버야? 이러지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79년도에 경군으로 출동했던 김종기입니다. 왜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무슨 유튜버인데? 네? 지금
지금 뭐 나이가 70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을 갖다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명박이 찍지 마라, 박근혜 찍지 마라, 윤석열이 찍지 마라, 나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왜?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이 청계천 서울시장 할 때 토목공사하면서 얼마나 처먹었습니까? BBK 김경주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자기 아버지 결국은 역사 지우기, 역사 교과서 내고 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탄핵됐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우리 경찰, 검찰이 외정시대 때 우리 국민한테 했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찍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찍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철학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습니다. 군생활 내가 21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군, 경찰 뒤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충신입니다. 충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충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민여러분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국회 요구를 받아서 계엄 해제할 것을 하는데 아직 국회의원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끝까지 계엄 해제 윤석열 퇴진까지 함께 끝까지 하실 수 있겠죠, 동지들? 네, 다음 발언으로 가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민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계엄 해제 그 순간까지 깃발을 들고 대우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보대학생들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이성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학과라는 이름이 많이 특이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세워진 우리 학과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의 국방부가 연일 늘어놓는 말폭탄에 학생들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윤석열은 기어코 황당한 담화와 때 아닌 계엄 선언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그는 국회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란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의